자, 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 마인드맵 분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역시 인물, 사건, 배경 막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정형화된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수능에 출제될 만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게 역시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소설 마인드맵 분석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요소 7가지입니다. 7가지. 시는 몇 가지였죠? 5가지였죠? 소설은 7가지입니다. 7가지 요소부터 하나 볼게요.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4가지가 뼈대입니다. 플러스 5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6번째, 시점 파악하기. 7번째,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덕후! 네. 선생님 보고 불러보세요. 7가지. 첫 번째는 누가? 그건 시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플러스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6번째 시점. 7번째 서술상의 특징. 됐어요 이제? Understand. Understand? 자, 불러보세요. 인물 파악. 그 다음에 상황. 그렇지. Situation. 그 다음에 관계. 관계. 그 다음에 어떠한 갈등. 그렇죠. 갈등. 그 다음에 소재. 소재. 시점. 시점. 서술상의 특징. 그렇죠.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브라보. 이 7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설 읽을 때 좀 짜증나는 점이 뭐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죠? 막 인물 자꾸 바뀌고. 옛날에 이제 군바리가 많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긴데요? 읽다가 지쳐요.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거 인물 많이 나오고 이러면 읽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야. 방금 전에 덕후도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얘기했죠. 너무 길어서 뭐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너 천재야? 이거 읽으면 기억 다 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내용을 기억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라고 문제에 출제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 핵심적인 내용 7가지가 여기에 있단 말이지. 자, 일단 첫 번째. 어떠한 인물들이. 소설은 인물이 이끌어가는 장르이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안 되면 읽으나 마나다. 인물 파악이 제일 중요해. 어떤 애들은 다 읽고 나서 누구 나오냐? 누구 나오죠? 뭐 그래요. 지가 읽어놓고 누가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인물 파악. 자,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인물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개념들 배웠죠? 뭐 중심 인물이 있고 부수적 인물이 있고. 우리는 뭐만 따지는 거야? 중심 인물만. 중심 인물들의 시에서는 화자 하나였지만 여기서는 중심 인물들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죠. 중심 인물들의 성격과 태도를 파악합니다.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심 인물들의 성격과 태도 파악하기.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본 수업에서도 해리포터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했었죠? 덕후? 네. 해리포터 중심 인물 3명. 해리포터하고 해리포터. 그 다음에 악당. 걔 이름 뭐야?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콧구멍 없는 애 있잖아. 걔 이름 뭐야? 볼트. 볼트? 볼트는 이렇게 쪼이는 거야. 볼티. 볼티? 볼티? 잘 모르겠어요. 저 해리포터 안 봤어요. 해리포터 안 봤어요? 영화로도 안 봤습니까? 네. 어. 이름만 알 뿐이지. 누구예요, 걔 이름? 볼드모트. 그다음 여자의 이름 몰라요? 뭐 헤르미온느 이렇게 나와요. 봤지 너? 해리포터 어떤 애야? 몰라요? 요즘 애들은 해리포터도 잘 안 보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쳤던 소설 아니야. 해리포터 봤어요? 안 봤어? 야 고대 네? 봤냐 영화라도? 네, 다 봤는데. 해리포터 어떤 애야? 착하네. 너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느낀 건 해리포터는 very kind하다 이거냐? 정의롭고 그죠? 근데 헤르미온느 어떤 애야? 까칠해요. 까칠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예쁜 애 이런 거 쓰라는 게 아니야. 성격이나 태도.
까칠합니다. 그다음 볼드모트는 앞당 세계 정복하려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소설이 한 50줄 나오면 그 중에 핵심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부분은 한 5줄 정도. 그거 잡아내는 놈이 이겨.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하나 막 세심하게 읽겠지만 선생님은 크게 줄기를 읽어가거든. 그 줄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주인공이 처한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주인공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다.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어려울 거 없어. 이것도 시 했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스토리 라인이 있겠죠? 어떤 이야기 전개가 있을 텐데 그 스토리 라인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한 3줄 정도로 딱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시상 전개, 스토리 라인 정리할 것보다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기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딱. 알겠죠? 해리포터 3줄로 줄여봐. 안 봐서 몰라요? 진짜 안 보는구나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은 뭘 많이 보죠? 뭐? 네가 본 거 뭐 있어? 드라마 말해도 되고. 됩니다. 제5공화국 제5공화국 또 나왔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덕화 씨 나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역할을 하고 나 29만 원밖에 없어. 뭐 이런 내용. 도대체 그걸 어떻게 봤지 쟤는?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 아 유튜브로 찾아서 봤어요? 네. 재밌던가요? 재밌어요. 자 해리포터 3줄로 합시다. 첫 번째 해리포터라는 애가 이제 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두 번째 거기서 이제 마법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죠. 세 번째 볼드모트라는 애가 얘네들 괴롭혀가지고 그 악당을 무찌르게 되었죠. 핵심적인 내용. 알겠죠? 이거 딱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 파악하는 겁니다. 관계. 인물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여러 명. 그래서 관계 파악하는 건 문제로도 직접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거는 중심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중심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중심 인물이 누구누구 있죠?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되겠죠. 첫 번째 항목에서 중심 인물은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할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인물 관계도 그리기를 해봅니다. 인물 관계도 그리기. 그거 하는 거 다 보여줄 겁니다. 뭐 해리가 있고 포터라는 헤르미온느가 있고 그 다음 볼드모트가 있으면 얘는 얘한테 우정이고 얘는 얘한테 좋아하니? 아니야 그냥 우정이 사랑 아니다 얘네는. 남친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 얘 여친 따로 사귀고 그죠? 그 다음에 해리는 볼드모트에게 막 분노하고 있고 얘는 얘를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뭐 이런 걸 정리해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 실제로 이런 인물 관계들은 문제로 잘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소설에 드러나는 갈등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설에 드러나는 갈등 크게 둘로 쪼개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인물의 심리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거고 외적 갈등은 다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죠. 뭐예요?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있고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 인물 대 운명. 예를 들어 영마 같은 거. 그렇죠. 김동리의 영마 같은 인물 대 네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받아 쓰잖아. 인물 대 운명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 있어요. 인물 대 영마의 갈등이 뭐야? 인물 대 운명의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읽은 이 작품은 어떤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야 고대 해리포터는 이 중에서 뭐겠니?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인 거죠. 해리포터와 볼드모트의 갈등 이런 걸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한 작품 안에 내적 갈등도 있고 인물 대 갈등도 있고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뼈된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중심 소재를 파악해서 이게 이 지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 중심 소재의 의미는 결국은 뭘로 파악하느냐? 전체 내용의 단순히 앞뒤만 보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는 전체 내용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거예요.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중심 소재의 의미나 기능. 알겠죠? 그 해리포터에선 중심 소재가 뭐 있어요? 해리포터가 들고 다니는 요거. 지팡이. 그 뭐라고 하던데 그거. 지팡이. 빗자루 아니야? 지팡이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해리포터 등신이잖아.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주문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악당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거 파악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다음 여섯 번째 시점을 파악합니다. 시점. 소설에서 시점도 되게 중요하죠. 시점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 1인칭하고 3인칭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 나가 나오면 1인칭, 나 이외의 인물이면 3인칭입니다. 그 다음 1인칭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죠. 나란 애가 나왔는데 내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시점. 나란 애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딴 애다.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다음 3인칭 시점은 다시 둘로 쪼개집니다. 뭐? 작가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만 쓰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물의 심리 서술까지 합니다. 이걸 해주는 겁니다. 해리포터는 해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몇 인칭? 3인칭이고 인물의 심리 다 구석구석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겠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자 마지막 이걸 애들이 잘 못합니다.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이게 시라고 하면 저번 시간 같이 뭐 비유, 그러니까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다 떨어지는데 소설은 그게 잘 안 되죠. 알려줄게요. 뭐가 있는지 이 요소들이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어휘상의 특징이 있는지입니다. 자, 어휘상의 특징을 살펴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뭐하고 뭐? 사투리를 사용했는지, 향토적인 특색, 그 다음 비속어를 사용해서 뭔가 좀 현실감을 더 부각하는지. 해리포터라는 작품은 사투리인지 그 영국 작가가 쓴 거죠? 밥 드셨슈? 이렇게 말하냐 해리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 비속어 해리포터가 그 동화로 쓴 거 아니니? 볼드모트 보고 이 쌍놈의 새끼 막 이러냐 해리포터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겠네. 이런 특징은 없겠네요. 그 작품은. 그 다음 두 번째 문체를 봅니다. 문체. 뭐 문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따집니다. 문장이 짧게 스피드 있게 가는 거 뭐라 그래? 간결체. 반대로 길게 복잡하게 가는 거 만연체. 해리포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간결체에 해당할 겁니다. 아이들을 읽기 편하게 쓴 동화였기 때문에 애당초 그죠? 물론 어느 부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결체 내용 이해가 좀 쉽도록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뭘 보냐면은 인물 제시 방법을 봅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술자가 다 설명해 버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직접 제시가 있고 인물의 대화나 행동 중심으로 가는 거를 간접 제시라고 하죠. 직접 제시 이제 말하기 방식,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고 이거 이제 장면적 제시, 극적 제시라고 하고. 알겠죠?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 서술자가 줄줄줄 설명해요. 어떤 거의 대사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간접 제시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네 번째 시간 흐름을 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쭉 쓰면 뭐라 그래요? 순행 구성이라고 그러고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 역순행이라고 합니다.
역순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해리포터는 역순행이에요. 중간중간 과거 회상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런 걸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구성 방식을 봅니다. 구성 방식. 구성 방식. 뭐 단일 구성, 복합 구성 이런 개념들 알죠?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만 봅니다. 뭐가 특징적일까? 액자식 구성 같은 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액자식 구성. 그 다음에 또 환몽 구성. 현실에서 꿈을 꾸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거. 그 다음 적강 구성.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거. 죄를 지어갖고. 해리포터는 딱히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없겠죠. 해리포터가 하늘나라의 신선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 고전 소설에 잘 나오는 특징인 건데 뭐? 전기성. 전기성이 뭐예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 스토리. 해리포터는 여기에 해당하나? 그렇죠. 마법을 부립니다. 덕후 마법 부릴 줄 알아? 몰라요. 안 되죠. 쥐로 변해라. 그럼 막 쥐로 변합니다. 이거 들고 막 그죠? 전기성. 그 다음 일곱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서술자 개입. 고전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 특히 많이 나오죠. 서술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걸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서술상의 특징, 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복잡했습니다. 소설은 17가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한다. 요거를 직접 분석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품은 유명한 작품입니다. 황석영 작가의 삼포 가는 길.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거기 보면 자료에 이제 7가지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죠. 자, 이거 한번 직접 마인드맵을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해보세요. 자, 다 읽어봤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하다 보면 진짜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오른다는 게 느껴질 거야. 이게 수능 문제 유형입니다. 7가지가. 자, 일단 작가 황석영. 뭐 들어본 적은 있죠. 제목 삼포 가는 길. 삼포로 가고 있나 보다 인물들이. 바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있으면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좀 밑줄을 쳐놨으니까 이런 부분 밑줄 치면서 따라오세요. 읽기는 다 읽어줄게요. 공사장을 떠돌아다니는 영다리는 그러면 공사장 떠돌아다니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떠돌이 노동자. 공사장 노동자인 정씨. 그러면 둘이 직업이 똑같네. 정씨를 만나 동행이 됩니다. 같이 길을 갑니다. 정씨와 영달은 감천으로 행선지를 바꾸어 가던 중에 그쪽으로 가는데 찬샘마을의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 동그라미 이제 됐다. 중심을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일단 시점은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일단 3인칭. 읽으면서 시점 파악이 바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뭐 중심으로 읽어라? 내용 중심으로 읽어라. 시점이나 이런 건 문제로 나왔을 때 다시 봐도 된다. 여기죠? 자, 백화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긍정적 인물 동그라미 치고 부정적 인물 세모 치는 겁니다. 지금. 여기죠? 백화는 이제 겨우 22살이지만 30이 훨씬 넘은 여자처럼 늙어 보이는 술집 잡부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좀 늙어 보입니다. 몇 살이지? 20살이죠? 자, 정씨와 영달은 여기다 밑줄 쳐봐요. 그녀의 신세가 측은하게 느껴져. 측은하다가 뭐야? 불쌍하게 느껴져. 이 두 인물은 얘에게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 줍니다. 동행이 되고 같이 가게 되고 눈이 쌓인 산골길을 함께 가다가 길가에 폐가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입니다. 하여튼 핵심은 3명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덕구 나봐. 그 3명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영다리, 정씨, 백화요 3명인 겁니다. 알겠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대요. 그냥 배경 제시한 거지.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사위가 너는 내 사위다 이런 거겠냐? 주변이란 얘기야.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런 어휘에 집착하면 그때부터 시험 말립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내용상 되게 중요하니?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은 스피드 있게 빠르게 읽어가는 거예요. 과목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어떻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고.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그 3명.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어요.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고 새들이 이리저리 길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별 중요한 내용 없습니다. 앞부분에.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일단 술집에서 도망쳤는데 집에 가면 뭐 할 거니 너? 물어본 거야. 백화가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정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시집 가야지 뭐. 계속 농담하는 거야. 시집 안 가요. 이제 와서 뭔 시집이에요. 22살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죠 뭐. 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 쫙 밑줄 쳐놓고 복습할 때 다시 읽을 때 밑줄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핵심적인 내용만 쫙 내용 끊어지지 않고 읽힐 거야.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어요.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계절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겨울.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과연 눈이 중심 소재일까? 그렇다면 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지. 이런 건 중심 소재가 아니에요.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졌습니다. 다쳤네요.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습니다. 느낌 있죠? 어떤 느낌이 있어? 아, 뭔가 썸 타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업히면서 말했어요.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어.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습니다. 요거.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기분이 가뿐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 호감이 있구나. 영다리는 지금 백화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널 딱 없는 거야. 못 업을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라는 애가 생각나서 이 중심물 아니겠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눈시울이 화끈했어. 연민이 느껴지는 거야. 백화가 말했어요. 어깨 참 넓으세요. 한 3사람쯤 없겠네요. 이 대사를 보면 백화도 영다리한테 호감이 있다. 썸 탄다.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지. 근수라는 건 고기 세는 단위지. 한 근, 2근 할 때. 한 근이 몇 그램? 600g. 그럼 100근이면 60kg 정도 되는 거죠.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지. 너무 당신이 가벼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들은 7시쯤에 감천읍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마침 장이 있었는지 파장, 장이 이제 끝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댔습니다. 막 흥겨운 분위기야. 전부 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동안 뭐 하고 왔겠어? 업고 왔겠죠?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여자 누구? 백화. 정씨가 백화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죠. 여비 있어. 여비 정도는 알죠? 뭔 소리야? 차비 있어.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지? 딱 쓰면은 타고 가면 된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 사 먹었습니다. 이런 건 중심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한테 딱 줬어. 더 드세요. 나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호감.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어요. 어차피 갈 곳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 내 고향에 같이 가요. 내가 일자리 주선해 드릴게요. 어차피 떠돌이 노동자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은 약간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 의도가 뭐겠어? 너 내 거야. 뭐 이런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나야 3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어. 옆에서 살짝 보고 있으니까 이거 두고 이거 심상치 않은 거야. 권유한 거야.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중략이 있으면은 거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갑니다. 셋이 동행을 했었는데 영다리랑 백화랑 썸 탔다. 여 내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략 아랫줄. 중략이 나오면 반드시 앞에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 이런 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가 될 수 있죠. 지금 500원짜리가 장이냐? 지폐인가? 아니지. 이건 좀 옛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여자 보냅시다. 와, 영다리가 보내겠대요.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 찐달걀을 샀습니다. 이런 게 이제 또 중심 소재죠. 누구 주려고? 백화. 백화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뒤차 탈 텐데 잘 가슈 보내기로 했구나.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됐어요. 그 여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우리 삼포 갈 겁니다. 거기 내 고향이요. 라고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삼포가 고향인 사람은 누구야? 정씨입니다. 영다리는 그냥 떠돌이 노동자고.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어요.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보자기 딱 들고 일어섰어.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너무 고마운 거죠.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뭔 소리야? 울었죠? 웃고 있었어요. 내 이름 백화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래. 이 얘기 왜 한 거야? 갑자기 왜 본명을 밝혀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진짜 인간적인 정을 느낀 거야. 고마워서.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기차가 갔어요. 이제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영다리가 결국은 백화를 떠나보냈다. 알겠죠? 왜 보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떠돌이 노동자로서 그 사람을 이제 책임질 자신이 없는 거지. 그죠?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습니다. 자, 순행이냐 역순행이냐? 완전 시간 흐름대로 순행 구성입니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겨울. 기차가 연착됐습니다. 늦게 왔어요.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가득 차 있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 한 대 딱 피고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 붙였더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겠어.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술집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시골생활 못 배견할 겁니다.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일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휙 변해가는 판인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백화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 또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 글의 핵심적인 인물은 4명인 겁니다. 그 중에 진짜 핵심적인 인물은 몇 명? 3명이고 얘는 이제 약간 보조적 인물인데 그래도 나름의 역할이 있는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무릎 위에 배낭 딱 보고 말했어.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에 가는데요. 고향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 끄는데 어떤 공사장에서 쓰는 도구.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릴 때가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 매는 곳인데.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10년. 10년 만에 가는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말도 마라.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 쌓아놓고 추럭이 뭘까? 트럭이 수십 대씩 돌 실어 날로 재개발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요? 낸들 알아. 뭐 관광 호텔 같은 거 여러 개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이게 정씨의 바람이야. 그대로 동네가 있어 주길 바라는 건데. 아니,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에다 장까지 들어섰는데 그럼 나룻배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바다 위에 신장로 길이 났는데 나룻배 어디다 써? 어이구,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이런 게 옛날에 문제로 나왔었어. 노인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의 고향 상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다.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 그 고향이 이름이 뭐라고? 삼포.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래서 이 삼포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제목이 삼포 가는 길이야. 알겠죠? 제목과 연관된 부분은 무조건 핵심적인 부분이야.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어. 잘 됐네.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합시다. 그때 기차가 딱 도착.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마음의 정처가 어딘데? 삼포가 되는 거죠. 인물의 심리 뚫었지. 시점 여기서 결판 나네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던 거야. 시점 파악도 됐고.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인물들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겠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 파악 다 됐지? 이 상태에서 이제 지문 분석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마인드맵 자료에는 다 그려져 있죠. 일단 제목 씁니다. 제목 삼포 가는 길. 자, 현장 학생들 하는 거 잘 봐요. 첫 번째, 어떠한 인물들이 3명만 쓰겠습니다. 정씨, 영다리, 백화. 덕후, 정씨가 어떤 애입니까? 그냥 떠돌이? 영만가 이거? 고향상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써줘야죠. 영다리는? 고향 탕실이지만 떠돌이. 얘는 고향상실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떠돌이 노동자. 백화는? 영다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그냥 얘는 불쌍한 여자이죠. 불쌍한 여자. 뭐 좀 어떤 인정이 있는 여자, 그리고 인정이 좀 약한 여자, 감성적인 여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세 사람이 동행한 거죠. 영달, 정씨, 백화의 동행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에 약간 핵심적인 내용 뭐 있었어? 그렇죠. 영달이 백화를 떠나보냈습니다. 백화를 떠나보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뭐예요? 그렇죠. 정씨의 고향. 정씨의 고향 삼포가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씨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10년 만에 가는 고향인데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그 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3줄 정도로 정리해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씨, 영다리, 백화. 잘 보겠습니다. 일단 백화에 대한 정씨의 태도 뭐예요? 연민인 겁니다. 연민. 그죠? 그럼 백화는 정씨한테 어떤 감정을 갖는 거야? 고마운 거죠. 고마움. 땡큐예요. 자,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태도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백화는 영다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같이 갔으면 했죠. 그죠? 그래서 정씨는 영다리한테 같이 가지 그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다리가 no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관계 파악 다 됐죠. 알겠죠? 자, 네 번째,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지문에 주로 드러나는 갈등은 뭘까요? 산업화로 인한 고향 상실이니까 뭐겠니?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사회 갈등이 주로 드러나는, 외적 갈등 중 인물 대 사회 갈등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구나. 알겠죠? 플러스 다섯 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하기는, 중심 소재는 뭐 있을까요? 삼립방.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삼립방하고
달걀을 줬죠. 달걀하고 표하고 그 다음에 삼포라는 어떤 곳 삼립방 요건 뭘 나타내는 거니? 사랑? 어떤 사람 사이의 정입니다. 초코파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알겠죠? 초코파이 바나나 맛이 나왔더라. 아 없어요. 먹어보더니 맛있더라고 나는. 맛있어요? 입에 맞더라고. 내가 좀 애기 입맛이거든. 자, 삼포 어떤 의미예요 이거? 그렇지. 산업화. 산업화 시대의 고양 상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산업화로 상실된 고양.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서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면 거의 다 뭐냐 이거? 대화죠. 간접지. 여섯 번째 시점입니다. 시점. 알았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저렇게 줄여서 말한 거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시점 파악됐죠? 시점 볼 때는 항상 첫 번째를 쳐다봐요. 나가 없구나. 일단 3인칭. 인물의 심리가 있는지 봅니다. 없었으면 관찰자였을 텐데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 거죠. 자, 일곱 번째 서술상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됐어요? 순행 구성. 사투리가 있거나 비속어가 있거나 이러진 않죠? 어디? 뭐요? 있네 사투리 있다. 그 노인이 사투리 쓰는구나. 사투리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간접 제시 중심이죠. 전부 다 인물들의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죠. 간접 제시 중심이고. 그 다음 문장 봐봐. 짧게 짧게 가냐 길게 가냐. 짧게 가죠. 간결체로 되어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 그 전기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형 없는. 여러형 구성인 거는 이제 좀 개념적인 내용이죠. 여러형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인물들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일들, 여러형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알면 쓰면 좋은데 잘 떠오르지 않잖아 그런 거. 썼어요?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띄는 서술상의 특징이 되겠다. 잘 들어. 자, 소설,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시도 마찬가지야. 현대 시든 고전 시가든 이 트레이에서 정리하는 건데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 첫 번째 인물에 대한 문제. 인물. 그다음 두 번째 그 밑줄 친 구절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게 상황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는 문제. 그다음 네 번째 갈등 문제는 얘랑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100% 출제됐죠. 그 안에 이제 시점을 포함하죠. 우선 작품 외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파악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세트인 거지 6, 7번 항목이. 그 다음 중심 소재의 의미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게 수능 출제 유형입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분석 정리를 하다 보면 소설 읽을 때 여러분들 자동으로 여기 일단 좋은 애 하나 나왔고 여기 중심 소재인 것 같은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고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들을 쳐다보면 쭉쭉 풀린다.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설 마인드맵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필 그리고 극문학 이쪽 마인드맵 분석법 이건 비문학까지 쭉쭉 이어집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뭐다?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